자, 검찰이 나무걸 석방해주고는 이틀 따라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나무걸 왜 저렇게 중요한 피의자인데 미국에서 귀국까지 했는데 수사가 진행된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나무계에 관한 여러 정보도 파악했을 건데 나무기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나무계에 대해서 지금 풀어주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전 국민의 관심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지금 나무뿐만 아니라 검찰이 유동규도 22일 내일이 구속 만료입니다. 그래서 유동규도 내일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구속 만료에 맞추어서 유동규를 지금 기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애초 20일이 구속 만료였으나 유동규의 구속 적부심 청구로 만료일이 이틀 미뤄지면서 공소장을 가다듬어서 유동규에 대한 구속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거대하게 설정된 유동규 혐의에 일부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한 뒤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은 유동규 기소를 갖다가 이제 구속 기소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건 관련자 여러 명에 대한 동시다발 조사가 이루어져서 범죄 혐의 사실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서 했을 경우 나중에 저쪽에 지금 다른 혐의자들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검찰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만 일단 포함시키고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큰 걸 갖다가 넣을 거라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자,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5억, 위례 신도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 등 총 8억 뇌물을 받은 부분으로 일단 기소를 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을 뺀 핵심 인물, 어떻게 보면 유동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김만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또 남욱도 일단 풀어줌으로써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지시받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라면 솔직히 화천대유가 9천억 가량을 주물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을 구속하지 못한다. 자, 저런 사업을 해놓고 저걸 갖다가 작정하고 트는데 구속시킬 사유가 없다. 그러면 애초에 대장동 게이트가 왜 게이트가 됐습니까? 아니, 일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개발 사업장은 다 이렇게 해먹는데 유독 이 사람만 문제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초에 기소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난리가 나서 이렇게 뛰어들고 한 것은 뭡니까? 국민적 분노가 이 사건에 폭발했고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등수대로가 일단 화천대유 천하동인 포함해서 7명이 받은 이익이 8,571억입니다. 그 중에서 화천대유 배당금은 577억, 천하동인 배당금은 3,463억, 그리고 화천대유의 분양이익이 4,531억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언론사별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가 있고 여기에 1호는 사실상 김만배가 아니냐, 이한성이라고 이화영의 이 보좌관이 차명으로 있는 거 아니냐, 2호는 김만배 부인이다, 그리고 3호는 김만배 누나다, 그리고 4호는 남욱이다, 그리고 5호는 정영학이다, 6호는 조현성 변호사다, 7호는 배성준이라고 머니투데이 김만배 후보의 기자다.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1호가 1208억, 그리고 4호가 1007억, 그리고 5호가 644억 받았다는 것은 천하동인에 대한
배당금 3,463억이에요. 그러면 화천대유의 배당금이 577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마 473억 거의 대부분의 돈을 김만배가 대출해 갔다라는 거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화천대유의 분양이익은 누가 어떻게 나눴는지는 지금까지 언론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김만배 이하, 정영학, 그리고 남욱, 그리고 이들이 조금씩 여기서 떼서 유동규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4인방이 주로 돈을 벌어가는 부분은 천화동인 배당금이고, 화천대유 배당금 577억은 김만배가 대출해가고 운영비로 쓰고 직원 월급이니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화천대유 분양이익 4,531억, 이것이 덩어리가 더 크죠. 전체의 그 배당금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아파트 분양 시행 사업을 직접 해서 얻었던 이 수익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눴는지 전혀 나오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화천대유 분양 이익에 대해서 그 용도를 규명해야 된다. 검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보면 남욱이가 자기가 1,700억 발랐는데 이 1,700억 중에서 500억은 금융사 빚 갚았다. 300억은 빌딩 샀다. 역삼동에. 200억은 내놓겠다.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몫인 천화동인 4호 배당금 중에 상납해야 될 부분을 아예 뭐 상납하나 검찰통에 기부하나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 화천대유 배당금은 운영비와 김만배 대출금이라고 본다면 화천대유의 시행사 분양이익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4,531억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 350억 클럽이 있다면 이것도 4,531억 분양이익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된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도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판교 SK뷰 테라스가 무순위 청약을 거쳐서 지금 이제 엊그제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억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은 지금까지 났던 3,000억에 대해서 1,500억이 합쳐져서 4,500억이 지금 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 SK뷰 테라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게 무순위 청약 물량 117가구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317대 1인가 했는데도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제 남은 부분을 이제 할 사람들을 다시 추가로 찾아서 292가구가 전용 면적 75는 10억에서 11억으로, 전용 면적 84는 11억에서 13억으로, 그래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 통상적인 수준으로, 업계 수준으로 고려했을 때 분양 매출 원가가 2천만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평당 3,440만 원이니까 이 2천만 원을 뺀 평당 1,440만 원이 분양 매출 이익이고, 그래서 이것이 1,500억에 달할 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총 이 분양으로 얻은 매출이 4,500억에서 5천억에 달할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분양이익이 1,530억, 2019년에 822억 등 2,352억이에요. 그런데 또 추가로 올해 이 아파트에서 700억이 발생했고, 그러면 3,052억이에요. 여기에 지금 SK뷰 테라스에서 1,500억, 그러니까 4,500억이 넘는 이득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대장동에서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직접 시행해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분 1%를 보유한 회사가 성남에 들에 상식 밖의 수익률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의 대부분을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는데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이 4,500억이다. 자, 그런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5개 블록의 시행을 직접 요구했고, 그래서 5개 블록에 대해서는 출자자 직접 사용이라 명시되어서 성남에 뜰 이사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통과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화천대유의 시행 자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정이 합의나 확약 없이 화천대유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SK테라스 뷰는 가격이 아파트도 아니고 9억도 초과해서 중도금을 갖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보증을 받을 수도 없었고 대출을 알선하겠다 했지만은 대장동이 시끄러워지니까 은행들이 누구도 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금 박치기로 잔여 물량 117가구가 계약이 됐는데 이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에서도 117가구 하는데 4164명이 몰려서 343.4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일부는 경비에 충당되겠지만은 시행사가 무슨 경비가 크게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검찰이 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받아간 이 배당금은 다 예측이 됐던 문제예요. 이재명이 말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폭리를 취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환수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 4,500억이 넘는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이 그것인데, 그러면 이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죠.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을 빼니까 지금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무슨 너무 나쁜 짓을 했는지가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을 넣고 유동규가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가 집사로 앉아서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남욱하고 정영학이는 이전의 기술 노하우를 김만배한테 이야기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거기에 쫄병들 하나씩 박아놓고 변호사 회계사를, 그래서 유동규에 의해서 이재명 보고시켜서 이재명 시키는 대로 수익 극대화를 취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은 각자가 배당금은 얼마씩 되고, 그리고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은 어떻게 쓰고, 그리고 경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수사가 돼서 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 네 사람을 처벌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수사가 깔끔하게 되려면 4,500억이 넘는 이 화천대유의 분양 수익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분명히 떨어져야 된다. 그 중요한 걸 빼고 하려니까 수사가 됩니까? 그냥 업자들끼리 나눠 가진 걸 가지고 그 사이에 다툼을 가지고 뭔 처벌을 하겠어요. 그래서 본질을 빼고 나니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